경기도 화성시 초대박 지역은 이 네 곳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며 초대박이 가능한 확실한 이유를 공개합니다. 특히 이 영상엔 앞으로 화성시 전체의 판을 바꿀 신규 호재 몇 곳이 나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화성시 최상위 계획인 2035 화성 도시기본계획, 며칠 전 발표한 화성시 실천계획 2024 업무계획입니다. 화성시 관련 도시계획으로 아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서쪽에 위치하며 북쪽은 안산시, 수원시, 동쪽은 용인시, 오산시, 남쪽은 평택시에 접하고 있죠. 화성시는 경기도 도시별 순위 네 번째이며 위로는 고양시, 밑으로는 성남시가 위치합니다. 화성시 인구는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94만 명이죠. 출생 감소로 인한 자연적 인구는 줄고 있으나 여러 개발 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 유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 인구가 집중될 특정 몇 곳을 반드시 선점해야 하죠. 화성시 중심지 체계입니다. 화성시는 송산, 남양, 봉담, 병점, 동탄, 향남의 6도심 그리고 주위 구 지역 중심으로 나눠져 있죠. 이 중심지들은 서해안 고속도로, 송산, 동탄 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과 연계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6도심 그리고 주위 구 지역 중심에 집중해야 하죠. 이곳엔 화성시 초대박 호재가 위치합니다. 화성시 생활권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서생활권, 동생활권 총 2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죠. 각 생활권은 미래 인구를 계획하는데 우리는 이 인구가 집중될 특정 지역을 선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화성시 개발 가능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가를 찾을 때 꼭 필요한 내용이죠. 파란색 기개발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연두색 개발 억제지는 지금은 개발이 안 되지만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빨간색 개발 불능지는 개발이 절대 불가한 지역, 하얀색 개발 가능지는 현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개발 가능한 연두색 개발 억제지, 하얀색 개발 가능지에 집중해야 하죠. 화성시는 얼마 전 이 개발 억제지, 개발 가능지에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화성시 교통망 계획입니다. 지역이 개발되려면 교통망이 중요하죠. 교통망이 생기며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의 출입구, 철도 역사 주위 상당한 가치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경기도 화성시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화성시 전체의 판을 바꿀 신규 호재 몇 곳이 나옵니다.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세요. 먼저 첫 번째, 병점, 동탄 2도심이 속한 동생활권입니다. 이 생활권은 이미 개발된 기개발지 근처 개발 가능한 하얀색 개발 가능지, 연두색 개발 억제지가 분포합니다. 동생활권 동탄 도심부터 보면 동탄 신도시를 중심 첨단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목표하죠. AI와 연계한 의료 클러스터, 연관 산업단지, 서울 접근성을 높여줄 철도, 고속화 도로 등의 광역 교통체계를 개선합니다. 동탄 도심 지역은 첨단 산업의 메카,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와 연계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죠. 반경 2km 이내 동탄, 태안택지, 능동, 기산, 반월지구, 기타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지가 위치합니다. 이곳은 여러 대중교통을 도입하는데 트램, 인덕원 동탄선 등의 신규 역사를 예정하죠. 우리는 새롭게 예정된 이 신규 노선의 역사 주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큰 폭의 가치 변화가 가능하죠. 동탄 도심 지역은 삼성전자의 연구, 생산시설과 연계한 벤처 산업을 유치하며 이를 지원하는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계획합니다. 삼성전자, 동탄 신도시, 신규 철도 등의 융복합 도시 활성화를 기대하죠. 주요 개발 계획은 동탄 1 택지 개발 사업, 동탄 2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있죠.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동탄 1지구 택지 개발 사업, 동탄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지구의 확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큰 가치 변화가 가능하죠. 동생활권 병점 도심 지역을 보면 육릉, 건릉 지역의 문화, 관광, 역사와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또한 교육과 산업 중심의 산학 연구 기반을 구축하죠. 교통시설로는 신규 노선의 추가, 병점 역세권 개발 등의 환승 체계를 예정합니다. 병점 도심 지역은 택지 산업단지로의 직주 근접 자적 기반을 마련하며 대학시설, 연구시설, 연구 지식 산업 거점으로 조성되죠. 병점 도심 지역은 삼성전자의 연구, 생산시설과 연계한 지식 기반의 산학협력센터를 유치하죠.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주거, 상업시설의 배치를 계획합니다. 주요 개발 계획은 병점 복합타운, 그리고 여러 주택지구가 있죠.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는 이 두 곳의 확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큰 변화가 가능하죠. 두 번째, 송산, 남양, 봉담, 향남 4도심이 속한 서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 전체에 개발 가능한 하얀색 개발 가능지, 연두색 개발 억제지가 넓게 분포합니다. 서생활권 향남 도심부터 보면 자동차, 물류 등의 산업기능 강화, 4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죠. 그리고 남부지역 경제, 산업 중심의 복합 물류 기능을 조성합니다.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 확보를 통해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죠. 이는 신규 신안산선과 함께 예정됩니다. 향남 도심지역은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직주 기반 조성, 복합 물류 유통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 자생개발을 목표합니다. 이곳은 이미 조성된 향남 1, 2지구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벤처, 물류, 유통 산업을 유치하죠. 향남 1, 2지구의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 철도 주변은 여러 복합 기능을 배치합니다. 문화, 의료시설의 확대를 통한 직주 근접 융복합도시를 계획하죠. 주요 개발 계획은 시가지 확장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 우정미래 첨단 산업단지 등이 있죠.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정미래 첨단 산업단지 등의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 두 지역의 인구 집중, 주위 가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생활권 봉담 도심지역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산업 집중 육성, 대규모 교육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어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봉담 2보금자리 지구 등이 위치하죠. 봉담 도심지역은 이미 조성된 승마클럽 주변 지역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이곳은 봉담 1, 2지구, 어천 역세권,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등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죠. 그리고 신규 상업, 업무 기능을 통해 주거단지 내 배후 지원 기능, 직주 근접의 일자리 제공으로 도시 자생 기능을 개발합니다. 주요 개발 계획은 동화지구, 내리지구, 봉담지구, 비봉지구 등이죠.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효행지구, 동화지구, 내리지구, 봉담 3지구, 화성 어천지구 등이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도시 개발 사업이 집중된 이 지역의 가치는 인구가 점차 집중되며 일대 큰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서생활권 남양 도심 지역을 보면 해양 관광, 휴양 및 여가 기능을 통한 지역 상생의 거점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매양리, 궁평항, 전곡항, 송산 그린시티로 이어지는 종합 관광 루트를 조성하죠. 남양 도심 지역은 서해안 관광 활성화 기능 수행, 관광객 유치, 지역 자생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요 개발 계획으로는 남양 뉴타운, 신남지구, 남양지구 등이 있습니다. 서생활권 송산 도심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의 핵심 포인트,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죠. 송산 도심 지역은 송산 그린시티 조성에 따른 주거 지역의 확장,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재배, 체험, 상업 등이 융합된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자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곳은 송산 그린시티 주거 수요에 대응해 친환경 주거 단지를 계획하며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죠. 주요 개발 계획은 송산 그린시티 국제 테마파크 주거 단지 조성이죠.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 태안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화성시 전체에 영향을 줄 초대박 호재를 공개합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화성시 업무 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된 신규 철도망이 나와 있죠. GTX-A, 서해선, 신안산선, 동탄 인덕원선 등 가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중요 호재입니다. GTX-C 노선 병점 연장 사업은 수원에서 병점 지역을 연결하며 올해 사업 확정을 추진해 2028년 완공을 예정하죠. 또한 솔빛나루역 신설을 계획합니다. GTX-A 노선은 강남에서 화성시를 연결하며 올해 수서 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하죠. 나머지 구간은 2028년 완공 예정합니다. 그 다음 서해선은 홍성, 합덕, 인주, 안중, 향남, 남양, 송산 지역을 연결하며 올해 시험 운행을 거쳐 연말 개통을 목표하죠.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여의도에서 광명 국제 테마파크를 연결하며 2025년 완공을 예정합니다. 신안산선은 추가 향남 연장을 계획하는데 국제 테마파크에서 송산, 남양, 향남을 연결하죠. 올해 실시 설계를 착수해 2027년 개통을 목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추가될 신규 역사, 특히 몇 개의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에 집중해야 하죠. 역세권 500m 이내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화성시는 내부 순환 도로망을 계획합니다. 발안에서 남양, 매송에서 동탄, 화성에서 오산 등의 고속화 도로이죠.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예정된 이 도로가 정확히 어디로 생기는지 그 정확한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충분한 가치 변화가 가능하죠. 이처럼 도시 계획을 분석하면 각 지역의 미래 가치를 알 수 있죠. 분석의 깊이에 따라 정보의 선점까지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도시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
도시 기본계획 분석을 시작으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은 전국의 도시 계획을 분석하여 미래 가치 있는 돈 되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